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그 주택연금 가입하는 분들이 많이 늘었던데 요즘 뭐 아파트 뭐 부동산 경기가 전체적으로 많이 냉각돼 있죠. 오늘은 이 주택연금 가입하는 것과 또 이 원룸 임대업의 그 비교를 한번 해드릴까 합니다. 편하게 한번 보시고 제 생각과 뭐 같으신 분도 있겠지만 비교를 해 보시면서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7억 아파트 주택연금 받기. 40세대 원룸 7억으로 매수해서 월세 40세대 7억으로 가능할까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요거는 제가 구체적으로 실예로 나와 있는 그 매물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가능하고요. 요 나중에 표에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택연금에 가입을 하게 될 때 이 7억 정도 되는 아파트를 뭐 요 요건은 뭐 제가 여기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저도 정확히 모르지만 어느 정도 기본적인 거는 이제 부부 중에 한 사람이 가입 대상자가 이제 만 60세 이상 됐을 때, 그러니까 뭐 남편이나 부인이 60세 이상이고 그러면 가입이 가능하죠. 그리고 이제 대출이 없어야 되죠. 그 아파트에 있으면은 이 7억 원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그 총 금액에서 대출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이제 연금으로 받게 되는 그런 구조인데, 그거는 뭐 워낙 그 대상 물건마다 또 개인마다 편차가 클 것 같아서 그냥 단순하게 비교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억 원 아파트 같은 경우 이제 여기 이제 1,000원 단위인데 한 달에 약 한 210만 원 정도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10억 정도면은 이제 한 300만 원. 뭐 노후에 이 정도 뭐 괜찮죠. 이 정도면 괜찮은데 솔직히 지금도 이 금액 갖고 생활이, 만약 부부가 생활을 한다 하면 과연 적정한 금액인가?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의료비도 많이 들 것이고, 뭐 생활비라는 게 지금 계속 물가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 더 늘어날 텐데, 이거는 이제 이 금액대로 쭉 가는 거죠. 뭐 물가 상승률 따라 더 주거나 하거나 그런 건 없죠. 조금 아까 말씀드린 거 40세대짜리 35억 정도 하는데 상업지역에 있고 대출이 26억. 그냥 최고로 높게 잡았어요. 대출 금리는 6%. 보증금이 2억 정도 있습니다. 40세대 한 가구당 지금 한 대략 보증금 500 정도씩. 월 대출 이자는 1,200 정도. 월 임대 수익은 다 해서 2천만 원 정도가 나오고요. 그러면 뭐 관리 비용이 약 한 95만 원. 그러면은 뭐 세전 수익이 한 705만 원 정도 나오겠죠. 여기서 뭐 세금 내고 하면은, 만약에 이걸 뭐 부부가 공동 명의로 한다고 했을 때는 세금이 또 그만큼 줄어듭니다. 어차피 내 아파트가 뭐 7억 이상 간다거나 뭐 진짜 뭐 10억 정도 되는 아파트가 있다 하더라도 많이 받으면 이제 월 300. 여기는 만약에 이렇게 원룸을 통으로 된 원룸 건물을 갖고 있다고 하면 700만 원 이상의 수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뭐 그냥 나는 집을 하나 장만해서 나중에 주택연금으로 받다가 뭐 죽고 나서 그 뭐 자녀들이 청산을 하든 뭐라든 이렇게 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가시면 돼요. 가시면 되는데, 좀 더 여유 있고 좀 안정적인 그런 생활을 하고 싶다고 하시면은 한번 고려를 해 보시라고 지금 두 개를 비교를 해드리는 거예요. 10년 후에 주택연금을 이제 받기 시작해서 10년 후 정도 지나면 그럼 이건 변동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원룸 같은 경우는 물가 상승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임대료도 변동이 있어요. 지금 여기가 대략 45에서 50만 원 정도씩 받고 있는데, 방 크기에 따라서 과거에는 한 40에서 45 정도 받았는데 지금 45에서 50 정도, 그 정도 받고 있습니다. 뭐 지역마다 좀 편차는 있겠습니다만 제가 있는 지역은 그래요. 그 이제 처분 시 뭐 받은 연금과 부대 비용 다 해서 처분 후에 청산이 되는 거죠. 즉 이거는 이제 10년 후가 될지 20년 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우리나라 인구 감소율과 또 이 주택 시장을 봤을 때 과잉 공급이 돼 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약 뭐 1,800만 가구에서 2천만 가구 사이라고 보는데, 요걸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전체 가구 비율 중에 하위 40% 정도는 아예 집을 살 수 없는 구조예요. 그럼 뭐 임대나 뭐 이렇게 원룸에 들어가는 수요가 지금 계속 늘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고, 나머지 한 상위 30%에서 중위 40%가 주택을 사고 팔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늘 보면 문제가 생기는 게 그런 투기 수요를 따라서 추격 매수했다가 문제가 되고, 뭐 과거 10여 년, 20년 전부터 뭐 아파트를 구입을 하셔가지고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미 팔았죠, 이미. 특히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이미 팔았습니다. 그 판 거를 이제 무주택자들이 사가지고 연결을 한 건데, 지금 이제 금리가 오르고 이렇게 주택 시장이 냉각이 되니까 이제 문제들이 터지기 시작하는 거고, 일부 전문가들은 전세제도는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장단점이 분명히 있겠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부동산에 투자를 하거나 어떤 부동산을 매입하는 이유가 단순히 그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하신다 그러면 뭔 상관이 있겠습니까? 수익을 담보하기 위함이라고 하면은 좀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걸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제 채널의 주된 방송은 이제 그 원룸 임대업에 대한 그런 방송입니다. 만약에 원룸 건물을 처분을 한다 그러면 토지 건물 그대로 유지가 돼 있죠. 월세 받았다고 해서 감가 약간의 시설 이런 거는 감가가 되겠지, 감가상각이 되겠지만, 토지 건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가 처분을 하는, 오로지 내 돈이고, 그리고 또 다른 일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다른 걸 매수할 수도 있고, 또 제가 항상 늘 추천드리는 게 상업지역이에요. 일반 상업지역, 주거지역이나 준주거보다도 토지 상승률이나 이런 게 훨씬 높죠. 보통 그런 곳에 원룸 건물이 보통 한 60평 내외로 건물이 올라갑니다. 용적률도 높고 건폐율도 일반 주거지역보다 10%가 크기 때문에, 그리고 엘리베이터 있고 베란다도 있고, 1인 가구들이 가장 선호하는 사이즈의 그런 인테리어를 갖춘 그런 임대업은 앞으로도 되게 유망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얼마 전에 1월 10일 날 그 대통령이 발표한 부동산 정책에서도 보면 특수주택, 여러 가지 다양한 주택 형태로 공급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불편하실 수도 있겠죠. 한마디로 개소리죠. 지금 너무나도 현실을 모르는 것 같아요. 1인 가구들이 원하는 위치와 또 그 교통, 편의시설을 갖춘 곳에는 원룸 공급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일례로 LH에서 이제 그 대상이 됐다고 해서 이제 문의가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때 처음에는 들뜹니다. LH에서 대출 90%까지 해주니까 적은 돈, 많게는 95%까지도 해주죠. 근데 그 대상에 맞는 주택이 없어요. 그 대상에 맞는 주택도 없고, 처음에는 어느 정도 희망을 갖고 찾아보다가 나중에는 포기를 합니다. 목소리들이 점점 톤이 다운이 되죠. 실망을 하고. 그런 거 보면 참 안타깝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1인 가구에 공급하고 있는 이 역세권 원룸들은 그 민간 업자들이 다 지어서 공급을 하고 있고, 또 민간인들이 임대 사업을 하면서 그 수요를 충족시켜주고 있고. 하나 볼까요? 의정부역 부근으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면, 주로 이제 그 동선들이 많이 몰리는 곳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가 이제 의정부역이고, 이쪽이나 이쪽에도 원룸들은 있습니다. 이쪽에 지도상 이래서 가까울 것 같지만 일단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상업지역인데, 이쪽을 선호하는 이유는 너무나 명확해. 여러분들도 아마 짐작은 가실 겁니다. 교통편, 의정부역 있고 경전철 있고 버스 어디 양주, 포천, 서울, 구리 다 갈 수 있습니다. 또 이 안에는 쇼핑, 유흥 이런 시설들이 다 밀집돼 있고요. 그럼 그게 뭘 의미하냐면, 그게 역으로 얘기를 하면 그게 또 직업이 되는 분들도 여기 많다는 거죠.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여기서 구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떤 노후 목적으로 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노후 대비 겸해서 아파트를 매입을 하시려는 분들, 또 무리하게 그 집을 장만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 돈으로 임대업을 해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구독자분들 중에 원룸 건물 갖고 계신 분들 있는데, 집 안 갖고 계신 분도 여러분 계십니다. 전세 사세요. 전세 사는데 그 전세 임대준 그 주인보다 훨씬 더 수입이 많을걸요, 그분이. 지금 강남이나 용산, 마용성 이렇게 보면 거기서 주택 작년, 재작년에 주택을 판 사람들 다주택자들이 대부분이죠. 그 사람들은 주택을 매입한 시기가 이미 10년 이상 된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주택을 해서 돈을 벌었죠. 2배, 3배까지 올랐으니까.
그거를 일반인들이 보고 뭐 따라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이미 지금이 아니라 10년 전에 샀어야죠. 어차피 투자는 시간 싸움이고 그때를 놓치면 다시 또 그렇게 되기는 어려운 그런 건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아마 장단점 비교해 보겠습니다. 주택연금과 원룸 건물 임대요. 자, 먼저 단점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뭐 주택연금 대상물에 대출이 없어야 하고 12억 이하만 가능합니다. 요거는 이제 표준 공시 가격으로 하고 월 그 연금 수령액을 이제 시세로 계산을 해서 원룸 임대업의 단점, 임대업에 대한 두려움이죠. 안 해보셨겠으니까 뭐 두려움인 건 당연합니다. 여기 지금 그 원룸 임대업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이건 다른 방송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청산시 주택연금 내가 갖고 있던 아파트를 뭐 청산하고 나는 이제 죽었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면 뭐 상관없게 단점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뭐 자녀들이나 물려줘야 되는데 글쎄 지금 아파트 값이 앞으로 10년 후에 20년 후에 어떻게 될지는 솔직히 아무도 모르죠. 모르는데 뭐 청산시 안 남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지금 그 베이비 부모 세대 제 2세대들도 지금 은퇴를 하고 있는데 그 은퇴를 앞둔 사람 인구가 약 700만 명, 75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은퇴를 하는데 집을 깔고 앉아서 그 집안에 있을 때 행복할까요? 소득이 없는데 나와서 소득을 벌려고 하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자산을 쏟아 부어서 자영업을 하거나 취업을 해야 되는데 정말 그 취업이 된다 하더라도 그 전과 같은 그런 지위와 어떤 그런 걸 보장받을 수는 절대 없을 겁니다. 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정액 금액을 수령하는 건 물가 상승률 반영이 되지가 않고 이제 원룸금 임대업의 이제 관리 비용 뭐 이거를 그냥 하도 뭐 단점을 쓸 게 없어서 욕을 넣었어요. 근데 뭐 건물 갖고 있으면 이 정도는 다 들어갑니다. 장점을 한번 볼까요? 주택연금은 일단 노후가 뭐 지금 노후는 안정이 되겠죠. 어느 정도 생활이 뭐 연금, 국민연금 받는 것보다는 훨씬 더 안정은 되겠습니다. 그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이제 원룸 임대업은 좋은 입지에 토지 건물을 소유가 가능하다는 거죠. 이거는 아파트는 지분을 갖고 있고 건물을 갖고 있는 거고 원룸 건물은 뭐 50평, 60평, 70평 되는 토지를 내가 갖고 있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거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 왜 상업 지역에 원룸 건물을 갖고 있으면 좋은지 그때 설명을 드린 영상이 있는데 부동산 경기, 건축 경기가 계속 이렇게 가지는 않을 거예요. 뭐 계속 이렇게 가다가는 뭐 진짜 우리나라 경기가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언젠간 다시 건설 경기가 되살아난다고 하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용적률을 담보할 수 있는 이 상업지역에서 그나마 승부가 난다고 보고 거기 있는 토지 가격은 차후에 더 높은 가격을 형성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항상 상업지역에 원룸 건물을 갖고 있는 게 좋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점, 이제 주택연금으로 갖고 있으면 투자 실패를 할 가능성은 없죠. 투자를 할 수가 없으니까. 뭐 원룸 임대업은 뭐 그렇습니다. 이게 모든 입지가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지금 추천드리는 이런 입지에 있다고 하면 꾸준한 수요와 안정적 수익. 그다음에 뭐 집가 상승 기대 조금 아까 말씀드렸고 운영 수익, 처분 수익 모두 가능하다는 거. 근데 이제 주택연금은 수령 수익만 있죠. 나중에 처분하면 처분해서 수익이 나진 않죠. 아까 하나 빼먹었는데 이제 원룸 임대업 단점 중에 이제 공실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것도 하나 넣었는데 그렇습니다. 이 공실률 관리는 중요하죠. 중요한데 주변에서 원룸 실패했다고 하시는 분들 중에 보면 입지가 그렇게 좋지도 않고 입지뿐만 아니라 경쟁은 상당히 센 곳에 입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급이 어렵고 땅 가치가 높은 상업지역에 있는 원룸들은 공실률이 적다라는 거. 없다라고 하면은 뭐 1년 내내 없다라는 건 말이 안 되고 들고 나가고 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뭐 텀이 있어서 뭐 한 5%씩 공시를 나오기도 합니다.
뭐 대부분 선불로 받기 때문에 크게 뭐 걱정할 만큼의 그런 공실률은 아니고, 진짜 이제 심각한 게 뭐 20-30%씩 공실률을 나오고, 예, 그런 것들은 위험하죠. 거기 물론 수익은 나온다고 합니다만 또 그 전세로 많이 뽑아놓고 하고 하다 보면 나중에 문제가 되는 분들, 그런 분들의 얘기만 들으신 분들은 부정적인 생각 갖고 있을 수 있는데, 어차피 모든 부동산은 잘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대로 선택을 한다 그러면은 원룸 건물 임대업이 괜찮다라는 걸 오늘 비교 말씀드린 거고요. 그렇다고 주택연금 들어가는 게 나쁘다고 말씀드린 건 절대 아닙니다. 그거가 맞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렇게 해서 생활을 좀 윤택하게 가시는 것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에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